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장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주가 수준이 청산 가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코스피의 확정 실적 기준 주가 순자산 비율은 0.64배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450선까지 후퇴했던 지난 19일에는 PBR이 0.59배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코스피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유가 급락과 기업 신용위기 등의 대외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가 이번 주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2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 원에 달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에 포함될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최소 10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담보부 증권 프로그램과 최대 10조 원의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직접 출자하는 만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정확한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17년 만에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17년 만에 2차 추가 경정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 3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2차 추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선 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추경은 재난 기본소득 논의를 고려하면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조기에 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최근 LG전자의 건조기를 전기식, 가스식 부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조기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뢰성 평가는 2009년과 2019년 사이 구매된 건조기 8만 9천여 대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오래가는 건조기를 찾는다면 이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LG 건조기는 14개 가스식 건조기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컨슈머 리포트 건조기 종합평가에서도 전기식 건조기 부분 1위부터 6위, 가스식 건조기 부분 1위부터 10위를 석권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장사 1,500여 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3월 넷째 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1,523개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카를 비롯해 GS, 네이버, 넷마블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27일은 670개의 상장법인이 주총을 개최하는 슈퍼주총대회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이와 함께 22일부터 30일 사이 561개사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 U+가 홍콩텔레콤에 5G 가상현실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LG U+는 홍콩 PCCW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5G 가상현실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G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차이나텔레콤에 5G 콘텐츠와 솔루션을 수출한 이후 두 번째로 홍콩은 다음 달 1일부터 5G를 상용화합니다.
이번 제휴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U+ VR 내 K-팝 음악 방송 등이 120여 편의 VR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LG U+는 양사가 5G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5G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국내에서도 달러 사재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예금이 하루에만 1조 8천억 원가량 크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을 단행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하루에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은 14억 2,400만 달러, 원화로 1조 7,700억 원어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예금은 그 이후에도 18일 3억 9천만 달러, 19일 3억 9,500만 달러로 꾸준히 늘면서 16일부터 4일간 늘어난 달러 예금이 30억 7,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수요의 급증세는 유학생 자녀 등 달러 실수요가 있는 고객들이 불안 심리의 편승에 사들이거나 기업들이 수입 대금 결제 등을 위해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 CSO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달 만에 주요 100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증시 주가와 국제 유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가 연계증권과 파생 결합증권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할 경우 향후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됩니다. 현대모비스는 레이더로 뒷좌석 탑승객을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적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장비 분야 사업 금액은 전년도보다 5,331억 원, 11.8% 증가한 5조 5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